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TV입니다. 오늘은 평택 소사벌지구에 방문해 봤습니다. 지금은 상업지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에도 현재 임대가 나와 있는 매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2층에 위치해 있는 소실한 감자탕입니다. 감자탕 창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실한 감자탕 대표님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자탕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지금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20년 동안 감자탕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사 좀 하신 건가요? 저희는 감자탕만 했습니다. 감자탕만? 네. 대표님 그럼 감자탕만 20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감자탕이 재미있나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 이제 감자탕이 뭔지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30대 때 시작을 했어요. 30대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식당에 대한 경험이 없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메뉴가 너무 좋아요. 메뉴가? 네, 이게 식사로도 되고, 남자분들 술안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외식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고, 뭐 남녀노소 진짜 누구한테나 맞는 메뉴에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메뉴가? 네. 여기 보면 감자탕이 생각보다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 그런가요? 이제 뭐 편하게 하시는 편하게 완전 공장식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거에 비하면 힘들지만 사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뼈를 들어와서 이제 핏물 빼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요. 핏물 빼는 거죠. 핏물 빼서 한 통 삶아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 않아요. 그 뼈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세팅만 하면 되니까. 핏물 빼는 거하고 뭐 삶는 거 두 가지만 해놓으면은 그 정도가 이제 힘들다고 하시면 힘든 부분이고 다른 거는 특별히 힘든 부분이 뭐 크게는 없으신 것 같고. 이게 그러면은 몇 시 오픈? 예전에 24시간 감자탕도 많았는데. 예전에는 24시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조금 이제 늦은 손님이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사람 인건비가 힘들고요. 그쵸, 인건비.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조금 여기 이제 지방 같은 도시는 힘들어서 저희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만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럼 점심이 제일 바쁜 거고? 그다음에 아니, 저녁 시간이 더 바쁘죠. 저녁이 더 바빠요? 저녁이 훨씬 바쁘죠. 점심은 이제 일단 식사 손님들이라 또 이제 그 딱 한정된 시간,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고 저녁 시간이 훨씬 바쁘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매출 한 100만 원 나온다? 100만 비율이 원 어떻게 나온다 나와요? 그러면은 한 3대 7? 3대 7? 저녁이 7이에요? 저녁이 훨씬. 저는 점심이 더 바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점심 손님도 좀 매출이 있어줘야지만 저녁까지 전체적인 매출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깃집 같은 경우는 점심 매출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 매출도 기본적으로 조금 받쳐줘서 이제 마지막 총 매출이 괜찮습니다. 대표님 20년 하셨는데 그럼 뭐 중간에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많지 않았잖아요. 언제가 제일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사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힘든 적은 별로 없었어요. 요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배달 매출이 늘면서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도 굉장히 오히려 호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예전에 그러면 원래 감자탕 배달을 안 하셨었죠? 저희는 배달했습니다. 원래 했었다가? 근데 이제 저희는 최초에 저희가 20년 전에 시작할 때도 감자탕 배달집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도 배달을 했어요. 배달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일회용이 아니고 뚝배기대로 배달 가고 냄비로 배달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릇 찾아오는 형태. 그러니까 저희는 좀 특별하게 한 20년 전부터 그때는 거의 중국집 아니면 배달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부터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노하우도 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뭐 포장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저희는 좀 덕을 봤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럼 배달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매출에? 배달이 많을 때는 거의 막 한 4대 6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배달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매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대 7? 3대 7?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30%면. 그럼요. 그래도 이제 매출이 그 배달로 조금 도움이 되니까 괜찮아요. 대표님 원래 이게 평택 배다리 감자탕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평택에서 배다리 감자탕은 그래도 웬만하면 알아줍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체인 사업하시면서 그러면 상호를 네네. 소실한 감자탕으로 네. 변경을 하신 네, 거고. 배다리로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제 상표 등록이 힘들어서. 아, 상표 등록 때문에. 네네. 상표 등록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소실항으로 새로 이제 바꾼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매장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5개 있어요. 5개. 네네. 그러면 직영점이 직영점이 지금 본점이랑 법원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가맹점으로. 네네. 아, 그러면 뭐 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처음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배달이로 맛집으로 좀 네네, 유명하셨다가 상표가 안 나왔나 네, 봐요. 그게 이제 다른 매장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예, 예. 아는 지인들이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넘겨드리고. 아, 그분들은 네. 그러면 체인점보다는 직영하시는 걸 좀 넘겨주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대표 원래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 생각 안 하시다가 이번에 아, 준비하시게 네.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평택에서 조금 배달의 감자탕으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조금 나름 평택에서는 인지도가 좀 생겼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이제 혹시 가맹을 내줄 수 있냐 여쭤보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하던 것도 이제 가맹으로 이제 지인분들한테 하도 요청이 많아서 넘겨주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들 프랜차이즈를 해서 저희도 좀 해보면 어떠냐. 근데 평택은 지역이 적다 보니까 이미 예, 예. 이제 한 5개 정도면 그렇죠. 약간 포화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천안도 가고 싶다, 수원도 가고 싶다 다들 한 분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소수 공장도 옆에 만드신 아, 건가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따로 이제 사업자도 내고 허가도 받아서 지금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네. 단계고. 네네. 그럼 이게 지방도 오프닝 가능한가요? 아, 네, 그죠? 가능해요. 지방도. 네. 대표님 아니면 저 네. 지방 가가지고 네네. 좀 감자탕 만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볼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네. 가볼게요. 네. 아, 대표님 그러면 감자탕 만드는 것 좀 볼 수 아,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뼈는 기본적으로 냉동 보관을 하고요. 냉동 보관.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뼈가 이제 보통 한 통에 예. 30kg가 들어가거든요. 30kg 정도? 예, 그럼 이제 2자루예요. 2자루.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뼈에 핏물을 빼는 거고. 이게 예. 지금 한 통 올라갈 뼈. 한 통 정도. 네네네. 지금 여기 지금 냉장고가 짜져 있는데 네. 이걸 일부러 짠 건가요? 아, 네. 이게 이제 기존 냉동을 사용해도 되는데 예.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요. 아, 일하기가 편하고. 네, 보관 양도 많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들락날락 하기도 편하고. 요게 지금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요거는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방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필요한 예. 만큼만 요 사이즈로 그냥 아, 한 건데. 요렇게. 예. 뼈 이제 뭐 이렇게 쌓고, 네. 그리고 한쪽에 냉동 햄을 조금 보관하고. 그럼 요거는 냉동칸이고. 네. 그럼 요거는 옆에는 이제, 냉장칸인가요? 옆에는 냉장이에요. 아, 네네. 이제 냉동칸하고 냉장칸을 네. 따로 놔두시는 네네. 거구나. 요거 좀 짜는데 좀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저희는 오래된 건데 예. 지금은 물가가 워낙 오르고 자재값이 올라서 예. 조금 비싸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냉장고를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은 있는데 계속 장사하기에는 이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기존의 사구 냉장고 그런 거보다는 네. 몇 배 정도 비싼 아, 거죠? 사구 냉장고보다는 한 두세 배? 두세 배 정도? 네네. 그럼 아주 비싼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 설치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 차이 예.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하시면 훨씬 이게 그러면 그냥 일반 뭐 우성이라든가 사구 냉장고도 사용 사용해도 돼요. 가능은 네, 하고. 가능은 한데 이제 뼈 보관이 예. 지금은 이제 뼈가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런데 예. 뼈가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좀 높게 아, 쌓이고 예. 양이 있어서 그 기존 냉동고로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짜면 좋다. 네네네. 특히 뭐 평수가 좀 큰 매장은 유리하죠. 네, 크면 좋죠. 큰 매장이니까 50평 이상의 매장은 좀 짜는 게 낫고. 충분히 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뼈가 푸대로 오는데 네네. 여기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자루에 15kg예요. 15kg 정도. 네, 그래서 두 자루가 이제 저희가 한 통 보통 삶을 때 30kg를 삶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기 지금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는데 좀 차이가 저희가 있나요? 지금 등뼈하고 목뼈를 반반 섞어서 쓰고 아, 있어요. 등뼈하고 목뼈를. 네. 사장님, 아까 그 등뼈하고 목뼈가 있다고 그랬는데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어떻게 저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등뼈만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등뼈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이
퍽퍽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이 예.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살이 고소한 맛이 그리고 있고. 육수가 잘 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뼈만 썼었는데 예, 예. 이제 또 손님 취향이 뭐 다양하시긴 하지만 예, 예. 목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살이 조금 많아요. 아, 살이 많다. 그러니까 뻑뻑살이 좀 적고 대신 육수가 그렇게 깊게 우러나지가 않아서 깊게 우러나지 네.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등뼈만 고집하다가 이제 다양한 손님들 의견 이제 모아서 예, 지금은 반반을 쓰고 있어요. 반반을 네, 쓰고 있다. 육수도 조금 보충하고 이제 살집도 조금 저희가 이제 좀 보충하고. 아, 대표님 지금 여기 보니까 핏물 빼는 작업하시나 봐요. 아, 네, 이게 핏물 빼는 작업이고요. 예, 이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통 삶을 거 한 통? 30kg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30kg. 네, 15kg, 목뼈 15kg, 예. 등뼈 15kg 해서 두 자루가 들어가 있는 두 거예요. 자루가. 네네네. 그게 얼마나 담가 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핏물 같은 경우는 좀 핏물을 충분히 빼면 예, 예. 좋은데 네, 예. 너무 오래 빼면 또 고기가 퍽퍽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5-6시간 이상은 빼야 돼요. 5시간, 네, 6시간 네. 정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길게 빼면 좋은 게 밤에 아침에 삶을 거를 미리 담궈 놓고 아, 전에, 네네네. 다음날 쓸 거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빠지니까. 근데 이제 급하게 빼실 때는 5-6시간도 5시간? 충분하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라진 렌즈로 와가지고. 네, 이제 이게 한 통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통? 네네. 여기서는 얼마나 삶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처음에 끓기까지가 예, 예. 또 요거를 초벌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네, 최소 2시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워두는 시간이 조금 길면 훨씬 고기가 부드럽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2시간이고 적정한 거는? 네네. 적정한 거는? 적정한 거는 한 3시간, 2시간 이후로 보시면 2시간 돼요. 이후 정도로? 네네. 근데 이제 뭐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2시간 안에도 쓰기는 해요. 예, 근데 예, 예. 기본적으로는 2시간 이상을 좀 재워 두시는 게 좋고 끓이는 시간은 30분 끓이고 예, 예. 이제 처음에 끓는 시간은 있어요. 예, 예. 완전히 다 끓었을 그렇죠. 때 30분을 더 끓이고 그리고서 이제 불을 꺼놔요. 불을 꺼놓고. 그랬다가 이제 2-3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재벌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완전히 끓었을 때 30분 끓이고 다시 30분을 뜸을 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게- 따르면 돼요. 이게 지금 아까 30kg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 인분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매출로 따지면 요게 한 60인분? 60인분? 네네.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네네, 나오는 한 번에 건가요? 한 60만 원 한 정도 번에 60만 보시면 원 되고요. 정도. 이제 뭐 매출을 보통 뼈는 그런데 이제 뭐 예, 예. 술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매출은 좀 올라갔는데 예, 예. 기본 한 통에 한 60만 원 정도 60만 보시면 원 되세요. 정도.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예, 예. 해장국으로 주문이 들어오시면 예. 이제 저희가 뼈는 기본적으로 세 쪽이 들어가요. 아, 세 쪽. 네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예, 예, 예. 보통 이렇게 세 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매장보다는 양이 많아요. 세 다른 데는 쪽이면. 보통 2쪽 그 아, 정도 두 쪽.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릇 뚝배기 자체가 커요. 아, 뚝배기가 요게, 좀 크고. 이게 비빔기 대짜라 그래서 예, 예. 일반 쓰는 그릇보다 훨씬 커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저희 메리트 중에 하나예요. 예, 예. 푸짐한 양. 푸짐한 네, 장. 네.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간단합니다. 조리 방법은 저희가 예. 이제 여기다가 우거지만 넣고 우거지는 별도로 이렇게 한 젓가락 넣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다대기가 있어요. 예, 다대기 예. 하나 넣고 요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뼈를 끓여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육수만 부어주시면 되세요. 육수 부어주고. 네, 요거는 아까 끓여 놓은 뼈도 육수하고 따라서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끓여서 나가면 돼요. 지금 다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다대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숟가락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끓으면 파만 넣어서 나가면 파만. 돼요. 예, 네네. 예. 아, 대표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시랑 감자탕이잖아요. 네네. 솥단지 감자탕이 유명한데. 아, 네.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예, 예. 다른 매장들은 보통 냄비가 얇은 냄비를 써요. 그렇죠. 낮은 냄비. 예, 예. 근데 저희는 진짜 솥단지를 쓰거든요. 이게 엄청 크네요. 네, 이게 큽니다. 대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요거 중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게 더 큰 거 있어요? 있어요. 대짜도 있습니다. 아, 대짜도 있어요?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짜는 한 9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9개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그럼 아까 그 삶아놓은 거를 네, 다시 집어넣으시는 똑같아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삶아서 육수 따라 놓은 고기통이에요. 예, 예. 여기에서 개수대로 담아서 한 8개에서 네, 9개 8개에서 정도. 9개 정도. 네. 오, 토시부 벌써 아, 뭐 반 이상 꽉 차네요. 네, 푸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푸짐한 양. 예, 예. 네, 맛도 있지만 양도 푸짐하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그 해장국 끓이는 방법이랑 예. 우거지 똑같이 들어가고요. 예. 네, 우거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다대기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고춧가루가 아니고 다대기인가요? 네네, 이게 고춧가루 다대기예요. 아, 그럼 이 안에 그러면 고춧가루 양념까지 다? 양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 네. 이렇게 뭐 물에 다대기를 쓰시는데 이게 딱 가루처럼 네, 다대기네요? 가루예요. 네네. 그럼 그리고 요것만 이제 딱,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장국에는 안 들어가서 들깨가루가 들깨가루가 네네. 추가되는 거고. 들깨가루도 이렇게 2개 정도 추가되고요. 예. 청양고춧가루. 아, 예. 네. 이건 취향에 따라서 안 맵게 달라, 맵게 달라. 이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네, 국물 해서 들어가는 국물 거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다대기가 좀 메인이겠네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맞아요. 딴 거는 크게 뭐 없어 보이는데 네네, 맞아요. 이거 다대기 맛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잠시만요. 예. 이거는 지금 배달 나가는 식사예요. 배달 나가는 거. 네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예. 배달은 조금 빨리 끓이려고 냄비에다 끓이고 홀에서는 뚝배기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 용기에 쏟아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감자탕은 세팅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감자가 들어가고요. 감자를 먼저 한 소끔 끓여요. 예. 끓인 다음에 깻잎이랑 쑥갓이랑 깻잎이랑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일반. 깻잎이랑 쑥갓이랑 들어가고요. 예. 이제 버섯이 들어가요, 저희가. 네, 버섯이 새송이랑 팽이랑. 새송이랑 팽이랑 들어가가지고 한 몇 분 끓여요, 사장님? 이거 끓이는 거는 이제 원래 고기가 다 익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큰 불에 끓이니까 뭐 몇 분씩도 안 걸려요. 뭐 한 2, 3분? 2, 3분 정도. 예, 끓으면 이제 한번 끓이면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야채랑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팽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그럼 나가면 손님상에서 이걸 이러면 끝이에요. 졸여서 드시는 거죠? 네, 테이블에서? 손님상에 나가면 이제 어차피 한번 끓였으니까 불을 켜드리면 금방 끓거든요. 금방 끓이고. 이제 고기 먼저 드시고 야채 이제 끓는 동안에 고기 먼저 드셔도 되고 고기 다 익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이 좀 빨리 나와요. 이미 준비가 된 거라. 네. 대표님 지금 목뼈하고 등뼈가 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지금 목뼈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목뼈? 네, 예. 이것도 목뼈고 이제 요런 식으로 생긴 게 목뼈예요. 목뼈, 예. 이제 등뼈 같은 경우는 요게 등뼈고요. 등뼈? 이제 요런 등뼈는 좀 맛있는 부위고요. 예. 이제 등뼈가 보통 이제 손님들이 말씀하실 때 좀 뻑뻑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요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살집이 좀 많은 건가요? 네, 살이 좀 많긴 한데 약간 퍽퍽하다. 퍽퍽하다, 그러시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등뼈가 좀 고소한 맛이 있어서 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해장국집 가면은 뭐 김치나 깍두기가 좀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담그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는 직접 담그고 있고요. 예. 이제 양념 같은 경우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깍두기 다대기는 보내드리고요. 예. 이제 김치 다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만드시겠다고 하면 레시피를 주기도 하는데 예. 보통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양념을 보내주고 있어요. 양념을 네. 보내주시고. 네네네. 아까 여기 매장 옆에 보니까 네. 소스 공장이 따로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네. 예, 공장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감자탕 소스랑 예. 이제 김치 다대기랑 해서 다 같이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직접 제조하시는 거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제조해가지고 네네. 보내주시면? 네. 그럼 요거는 매일매일 담그나요? 이런 김치나 깍두기 같은 경우는요? 깍두기 같은 경우는 조금 숙성이 돼야 돼서 예. 이제 깍두기 같은 경우는 매장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숙성된 양에 따라서 뭐 예.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겉절이 같은 경우는 매일 합니다. 겉절이는 매일매일. 배추는 절여놨던 거를 이제 그때 네, 오전 오후 나누는데 이제 뭐 손님이 많으면 뭐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겉절이니까 그때 바로 틀린 합니다. 거고. 네네. 아까 여기 지금 손실한 감자탕의 시그니처 메뉴는 네네. 흑단지 감자탕. 네네. 요거는 점심보다는 저녁이 좀 잘 나가죠. 네. 이제 요거는 저녁 시간대에 이제 준데 점심에도 이제 점심은 보통 식사류를 하시는데 예. 점심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감자탕이랑 저희가 메뉴가 찜 종류도 있습니다. 찜, 등뼈찜. 등뼈찜, 해물 등뼈찜 있는데 그래도 점심에도 주말 같은 때는 점심에도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는 네네. 편이고.
지금 이게 등뼈 같은 경우 네. 수입산 같은데 어디 걸 주로 사용하세요? 저희 지금 캐나다산을 쓰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이게 어떤 단가적인 면 차이가 아니라 예, 예. 국내산은 사실 너무 살을 많이 발라내서 살밥이 없어요. 아, 네. 뼈만 있고 네, 살이 말 그대로 없다. 진짜 뼈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살밥도 훨씬 좋고 고기 질도 캐나다산은 등뼈 중에 최고예요. 아, 캐나다산이 네. 제일 좋고. 오히려 단가는 이제 국내산이 조금 내려왔을 때는 이게 네. 더 비쌀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이게 지금 단가, 그러니까 수입 단가라든가 네. 공급 단가는 큰 변동은 없죠? 아, 원래는 사실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물량을 조금 이제 공급 받아 놓은 게 있어서 예, 예. 그 계약에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게 하려고 아, 뭐 연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물량을 조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것도 뭐 야채랑 마찬가지로 이제 산지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1년 이상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대표님, 감자탕 같은 경우가 네. 마진율이 원가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 원가율이 이제 감자탕이 원가율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서, 감자탕이?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식사랑 같이 이제 합쳐서 해봤을 때 한 원가율 한 35% 정도 보시면 35%? 네, 그럼 그렇게 일반 외식업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조금 이제 원가율이 조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예, 예. 보통으로 잡으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뚝배기하고 여기 소 감자탕하고 네. 해물찜. 네, 해물 등뼈찜, 등뼈찜. 그리고 등뼈찜. 저희가 감자탕에도 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콩비지 감자탕이 있고요. 콩비지. 해물 감자탕이 있고요. 아,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네네. 만드는 건 어렵진 않죠? 만드는 건 하나만 아까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위에 세팅만 조금 달라지는 세팅만 하는 거고. 네네. 소시랑 감자탕이 네. 뭐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좀 장점, 아, 좀 장점이요? 뭐가 있어요? 아, 지금 시중에도 대기업에서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맛집 개념이에요. 맛집 개념. 네.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는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공장에서 소스 제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맛이 일률적으로 어차피 우리도 맛은 예, 예. 똑같지만 저 그런 일반 시판하는 음식이랑 시판하는 맛. 네, 예, 예.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소스류도 직접 직접, 아. 네, 하고요. 그래서 약간 맛집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맛집의 네, 개념이. 네, 네. 그리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소스 제작도 저희가 이제 외부 제작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 맛의 차이도 있고 단가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예, 예. 네, 점주님들이 어쨌든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나에게 수익이 나야지.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 다른 큰 가맹점하고 차이는 약간 그런 소스 이제 소스가 제공하는 좀 부분에 차별화됐다. 그런 가격적인 면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장이 2층에 있는데 지금 네, 저희 본점만 2층입니다. 본점만? 네, 네. 어떻게 2층에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처음 여기 수서별 상업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예, 예. 매장이 조금 크게 뽑으려고 아, 큰 평수. 네, 예, 1층에는 너무 작은 평수들이라 그쵸, 임대료도 그래서, 비싸죠. 네, 그 당시에는 큰 식당들, 체인점들이 모두 다 2층, 3층 위로 올라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한 70평 되는 데를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예. 근데 사실 2층이 1층처럼 그렇게 쉬운 그렇죠. 위치는 매출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고생했어요. 한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네네, 정도. 고생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성공한 거죠. 그쵸. 왜냐, 처음에 다 같이 들어왔던 그 2층, 3층의 큰 매장들이 계속 바뀌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대기업에서 들어왔던 그 큰 매장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네, 손님이 맛집이라고 인증하고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럼 주로 단골분이 많으신 거죠? 단골 오신 분들이 어차피 여기는 지나가다가 들어오실 예, 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예, 예, 1층 예. 같은 경우 지나가다가 저희 가서 그렇죠, 먹을까 할 그렇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위치가 2층이긴 하지만 밖에서 보면 눈에 띄는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기는 그렇죠. 조금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은 이거 뭐야? 미로야? 이렇게 예, 느끼시는 예, 예.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좀 그만큼 좀 조건은 안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은 거 보면 네,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 네, 그렇게 이걸 좀 나왔습니다. 찾아오신다? 네네네.
감자탕집 같은 경우 네. 기본 한 몇 평이 적당하다고 좀 보세요? 저희는 보통 한 50평 정도 기준으로 삼아요. 50평 정도? 네, 주방에도 조금 빼야 되고, 그리고 일단 매출이 나오려면 테이블 수가 나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경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어렵고 조금 이제 큰 자본을 들이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30평 기준으로 제일 작은 평수. 30평 정도부터는 창업이 가능하다? 네네, 가능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그렇죠. 업종 전환 문의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업종 변경 저희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워낙에 사실 저희도 경기 어려운 거 알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다들 힘드니까 부담스러우세요. 그리고 이제 다들 힘든 상황에서 또 예. 새로운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하시던 거를 조금 업종 변경을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인테리어 살리고 뭐 주방 살리면 큰 비용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큰 비용 안 듭니다. 이제 뭐 가맹비 정도랑 간판, 그 그쵸.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뭐 메뉴판 그런 그쵸. 거 정도만 하시면 정도만. 기존 시설은 뭐 인테리어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주방 설비만 주방 설비만 좀 이렇게 뼈 쌓는 부분, 통 이런 거만 준비하시면 네. 업종 변경 환영합니다. 그러면 뭐 대형 뭐 좀 큰 평수에서 업종 변경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지금 감자탕이 어느 상권이 좀 제일 장사 잘 돼요? 일반적으로? 감자탕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상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상권이든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식사, 외식, 술안주 다 되는 거라 예전에는 뭐 감자탕 하면 유흥업소에 있어야지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24시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가에 있어도 식사, 뭐 외식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주말에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외식 가족 외식 많죠. 가족 외식 많나요? 네. 주말에 외식 많고 주말 매출이 훨씬 높죠. 주말 매출이.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막 200평, 300평에 가지고 막 놀이방 놓고 그쵸.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창업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너무 큰 비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어린이 뭐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 비용이.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도 조금 비용을 줄이고 조금 일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고 매출도 나오고 그런 게 저희도 선호하죠. 근데 지금 메뉴가 좀 뼈 감자탕 기준으로 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은 건 아니고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시랑 감자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콩을 불렸다 갈아서 하는 콩비지 감자탕이 있어요. 그리고 해물 감자탕. 네네. 그럼 이건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거고 위에다가 해물을 넣는 거나 해물을 넣거나 콩비지를 넣거나. 아까 있고요. 그리고 이 등뼈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가요? 네, 등뼈찜이랑 해물 등뼈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등뼈찜은 낙지가 한 마리 올라가요. 낙지가. 그리고 이제 해물 같은 경우는 각종 해물, 오징어, 낙지, 새우, 알고니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아구찜 같은 느낌. 아구찜 소스. 콩나물이랑 해서 국물 없이. 이것도 소스 공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까 그 뼈 보니까 어차피 뭐 돼지 뼈해장국이 뭐 메인일 거고요. 보니까 이게 내장탕이라든가 선제장국도 따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요게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뼈 바르기 이제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장탕이나 선지를 좀 드세요. 근데 이제 내장탕을 드시는 분들은 아예 이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점심 비율은 기준? 그래도 돼지뼈가 뭐 8대2, 9대1 그 정도 나오나요? 뭐 그 정도 나오죠. 대표님 지금 직영점 2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죠? 여기가 지금 소서벌 본점이에요. 소서벌 본점하고 또 하나가 그리고 평택 법원점 있어요. 법원점. 네네. 두 개를 그러면 직접 돌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두 매장 다 지금은 거의 오토로 돌리고 있어요. 오토로 직원 써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10년, 15년은 저희도 직접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저희도 일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제 또 직원들이 어쨌든 책임자가 이제 한 분씩 계세요. 점장님 주방의 실장님이랑 해서 이제 근데 중간중간 체크는 해요. 체크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토로 돌리고 있어요. 네네. 오토로 돌리면 잘 돌아가나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오토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들려서 좀 체크도 하고 그런 정도는 하죠. 관리하시고 그 정도는 관리하고. 그 아까 그 소스 그쪽에 좀 신경 쓰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런 소스나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허가 내는 부분이랑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 많이 그쪽에 좀 많이 신경 하시는 쓰고 거고. 있어요. 네네.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해주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저 진짜 이 감자탕 메뉴 예. 정말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감자탕 아니고 메뉴 예, 예, 자체가 너무 앞으로도 사실 이게 쉽게 뭐 금방 유행했다가 금방 없어진 메뉴도 아니고 처음에 조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장사나 다 그렇죠. 힘듭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메뉴 자체가 정말 꾸준히 앞으로도 유행 타지 않고 이게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진짜 길게 처음에 한 6개월, 1년 조금 자리 잡는 데까지 조금 고생해 주시면 이거는 내가 5년, 10년 후에도 내가 체력이 안 되면 저희처럼 오토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매장이 꾸준하니까 다른 아이템보다는 이 감자탕이라는 이 메뉴는 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이고 오래 간다. 네. 그걸 좀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좀 감자탕 창업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대표님 앞으로 좀 많이 발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